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게는 6살 아들, 3살 딸이 있는 유부남이고 최근 처제와 관련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처제는 우리 부인보다 1년 먼저, 그러니까 나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처제, 남편은 나보다 3살 많은 사람이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부침성이 좋지 않은 저는 동서랑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아무튼 처제도 아들을 하나 낳았고 최근에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처제는 남편이랑 좀 불화가 생긴 게 둘째가 잘 안 생기다 보니 맨날 내 탓이네 하면서 싸웠던 모양입니다. 5월에 처제가 둘째를 가졌다고 해서 나랑 부인이랑 우르르 가서 빕스도 데려가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3주 정도 있다가 착상이 잘 안 되어서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애들 어린이집에 찾으러 가서 저는 먼저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 와 계시고 처제랑 둘만 있더라고요. 장모님 잠깐 자리 비우시는데 제가 처제한테 고생했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와락 안기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뭐 그때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니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그때 동서는 자리에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인상 팍 쓰시면서 물어보지 말라 하시더군요. 나중에 부인한테 들어보니까 유산한 것도 처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둥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 모양이었고 처제는 유산하고 나서 부쩍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조카랑 처제 둘이서 우리 집 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부인이 없을 때도 와서 놀고 그랬고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오면서 언니는 좋겠다. 형부는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뭐 가져다 주거나 조금만 도와줘도 계속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여름휴가. 제가 7월 말이 여름휴가라서 부인이랑 속초를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처제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더군요. 자기네 식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난 사실 결혼하고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뭐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차랑 동서 차 이대로 속초로 갔는데 거기 가서 동서랑 처제랑 또 티격태격 하더군요. 형부 봐라 형부는 저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동서도 열이 받아서 아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조카는 엉엉 울고 아주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좀 화해하자고 저녁에 고기 구우면서 술 한잔 하는데 부인은 우리 애들 재운다고 들어가고 처제도 조카 재운다고 들어가고 동서랑 나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손아랫 사람이긴 하나 나보다 나이가 3살 많으니 그냥 형형하고 동서는 나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서는 계속 처제 욕을 하면서 처제가 맨날 형님 칭찬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속초 시내로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근데 술도 먹고 해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귀찮기도 해서 내일 가자고 했더니 동서가 버럭 성질을 내면서 이거 뭐 내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혼자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애인 놀러와서 기분 역같네 이러면서 숯불이랑 술자리 정리하고 있는데 처제가 문 드르륵 하고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 어디 갔느냐고 묻길래 혼자 술 마시러 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놈이 그렇지 뭐 형부같이 치워요 이러면서 또르르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맥주 6캔 묶음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처제가 저거 아까운데 같이 3캔씩 먹자 하더군요. 난 이미 술도 좀 먹고 피곤해서 그만 먹자고 하려는데 그걸 탁 하고 따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처제랑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자기 유산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형부가 안아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남편은 요새 날 안아주지도 않네. 어쩌네 하면서 사람 품이 너무 그립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대학교 MT나 그런 거였으면 그럼 내가 안아줄게. 같은 되지도 않는 조크를 날렸겠지만 부인의 여동생인 처제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등이나 툭툭 쳐주고 들어가려고 팔을 드니까 그 틈으로 와락 나한테 안기더군요. 그러더니 울먹울먹 거리면서 형부나 너무 힘들어. 왜 난 형부 같은 사람 못 만난 걸까? 언니가 부러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난 너무 놀라서 확 밀치고 미안하다고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같이 바다에 수영하러 갔는데 동서는 몇 시에 들어온 것인지 머리가 아프다고 숙소에서 쉰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랑 처제, 조카 이렇게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복을 입는데 부인은 레시가드를 입었고 처제는 비키니를 입더라고요. 비키니를 보니까 갑자기 어제 일이 확 생각이 나서 최대한 처제랑 거리를 뒀는데 처제가 부인 안 볼 때마다 슬쩍슬쩍 내 등이랑 가슴을 건드리더군요. 형부 몸 관리 잘했네. 어쩌네 하면서 아 이거 점점 느낌이 안 좋아져서 이러다가 가정파탄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곧바로 바닷가로 수영하러 들어갔고 부인은 애들 본다고 파라솔 아래에 있는데 처제도 수영한다고 따라 들어오더니 형부 왜 자꾸 나 피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꾸자꾸 따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족끼리 놀러 온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제가 연락하겠다 하고 그 휴가는 끝마쳤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각자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카톡으로 처제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형부 휴가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러고 카톡으로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순 없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봐 처제랑 우리 동네 중간에 있는 커피숍을 갔는데 엄청나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더군요. 하인 민소매에 짧은 치마에 거기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좋아요 형부하면서 팔짱을 끼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이 데이트하는 모습인 겁니다. 당황을 하긴 했지만 일단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제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니까 처제가 깔깔 웃으면서 하니 그냥 난 형부가 사람이 좋아서 좋게 대하는 건데 그게 뭐 이상해요? 이러더군요. 혹시 형부 무슨 이상한 생각해요? 이러면서 또 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가 친하게 지내려고 이러는 건데 제가 과장했구나. 하긴 그렇지 무슨 성인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가자고 했더니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뭐 먹고 싶냐? 사주겠다고 했더니 자기 삼겹살에 소주 먹어본 지 오래되었다고 그걸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처 삼겹살집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한 병 반쯤 마시니까 처제가 갑자기 자기가 아까 한 말 다 믿느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하니까 제가 그냥 형부 사람 좋아서 그렇게 대하는 거 같냐고 이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랑 그동안 자기 힘들었네 어쩌네 하면서 말하더군요. 역시 뭔가 이상하네 하며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 하는데 또 막 울면서 제게 안기기 시작하더군요. 술 더 먹이면 안 되겠다고 하고 일어나자고 팔을 잡아 끄니까 다시 와락 안기면서 나 형부 좋아 좋단 말이야 엉엉 이러면서 주사를 부리는데 들쳐없고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처제 집 쪽으로 가면서 무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처제가 날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나온 건가? 데려다 주는데 술이 떡이 되어 있으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제 집 다 와가는데 갑자기 처제가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에어컨 많이 맞아서 머리가 아프니 여기서부터 걸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알았다 가라. 난 이거 타고 집으로 가겠다 했더니 그래도 밤길이니까 조금만 데려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려서 같이 걸어가는데 자기 술 다 깼으니까 맥주 한 잔씩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너 많이 취했다. 형부 만나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또 막 울먹거리면서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나 어디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고 딱 30분만 맥주 같이 마시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단판 지어야겠다 하고 알겠다. 그럼 딱 30분만 먹고 가자 하니까 또 생긋 웃으면서 제불에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네 언니 남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면 너희 가정, 우리 가정 다 망가지는 거다. 이러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거 몰라서 이러는 거 같냐고. 그냥 나 너무 힘들고 의지할 사람이 형부밖에 없어서 그렇다. 언니 몰래 그냥 나 가끔 만나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또 안겨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 술도 많이 마셨고 도저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달래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매일매일 카톡이 오더군요. 형부 뭐하냐, 언제 끝나느냐, 밥 먹자 놀러 와라 놀러 가겠다 등등. 그래서 제가 아예 답장을 안 했는데 어제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또 형부 언제 퇴근하느냐고 카톡이 와서 그냥 씻고 있는데 나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나면 연락하라고 카톡이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진짜 1층에 와 있길래 카톡으로 알았으니까 옆에 커피숍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진짜 왜 이러나 얘가 무슨 여대생 처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애까지 있는 상황인데 부인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일이 커지거나 오해 살 것 같고 암튼 그래서 퇴근하고 얼른 커피숍에서 데리고 나와서 회사 반대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말했듯이 내가 이러면 너나 나나 가정이 끝나는 거다. 넌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다그치니까. 형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서로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 없어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대놓고 자기랑 바람 피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남편한테 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형부 가고 싶은 데로 가자고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된다고 언니한테는 언니네 집에서 잘 수도 있다고 얘기해놨다고. 그래서 혹시나 오해 생길까봐 일단 같이 집으로 데리고 갔고 저녁 먹고 쉬는데 처제가 씻고서 나오는데 흰 타올만 걸친 채 나오더군요. 오늘 집에 있으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생각을 했고 부인한테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고 나와서 PC방에서 나를 지새우고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 지금 보니 처제가 어디냐고 카톡 몇 개가 와 있네요. 처제가 무섭네요. 처제가 저렇게 몸으로 달려들면 무조건 거부한다고 100%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부인이나 동서한테 얘기하면 분명 일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네요. 오늘 하루도 바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남편의 간호를 하다가 해질 무렵에 시아버지의 저녁 식사 준비를 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과 저는 식사 후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에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아버님의 건강함을 느낄 시간입니다. 저의 남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외아들로서
동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어요. 사고로 병석에 누운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저는 남편이 안타깝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남편을 내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기도 하였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숨겨졌던 사실들을 알고부터였습니다. 외아들로 자란 남편은 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양자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나이 들어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부터 남편은 성격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시아버님은 아들에게 극진하게 대했다고 했어요. 저는 주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어머님을 대신하여 아들을 온갖 정성을 다해 돌봤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치렀는데 머리가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단번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지난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결혼 후 생활을 잘 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결혼 후에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들어왔고 빙고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비밀리에 운영되는 빙고장에 찾아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산중에 있었고 등산객을 가장하고 모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저의 남편은 친구들과 같이 그곳에 갔다가 술에 취해 돌아오던 중에 벼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남편의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남편과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시아버지가 저를 자상하게 살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다르게 모범적인 가장이기도 하지만 읍내에서 제과점과 슈퍼를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면서도 금검절약하는 아버님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된 동기도 시아버지의 성실한 생활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결혼하게 된 동기도 시아버지 때문이고 남편을 떠날 수 없는 것도 시아버지의 온정을 생각해서였어요. 시아버지는 혼자 된 지 10년이 지났건만 재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가 50 중반이기에 저는 시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살림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님의 말로는 혼자 사는 것도 운명인데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훤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와 건장한 체구, 그리고 언제나 자상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주위로부터 호감을 받는데도 다른 여자를 맞이하여 새로운 인생에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남자가 할 일은 모두 아버님이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제가 남편을 간호하는 시간에는 제가 해야 할 일도 시아버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어깨를 스치는 시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님을 바라보면 시선이 마주친 아버님의 인자한 표정에는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미소를 읽을 수 있어 더욱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공연한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생 일원이 생각하고 남편이 지금이라도 병상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저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지만 저도 나이가 30이 다 되어 외롭고 허전한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시아버지는 아들 생각보다는 저를 염려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걱정되는구나.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 시아버지의 애정이 담긴 말과 오묘한 눈빛은 저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아울러 다소곳한 저의 모습에 오래전에 세상을 달리한 마누라가 생각난다고 하네요. 시어머님도 저처럼 청순하고 순정적인 여인이었다고 하네요. 여려 보이면서도 나긋한 며느리의 아름다운 모습. 시아버님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아들이 장가는 잘 들었다고 하네요. 시아버님도 남자인지라 마음에 와닿는 여자를 보면 뭔가를 느끼는 것은 본능이겠죠? 저는 왠지 자상한 시아버지의 끈적한 시선을 의식했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정감어린 시선이지만 왠지 오늘은 자신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이라고 느껴 쑥스러웠습니다. 저녁상을 들고 나와 설거지를 마친 저는 피곤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야지 하면서도 눈이 감겼고,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저의 방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아가, 내일 바쁘니? 저의 방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연일 계속되는 피곤 탓인지 시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도 모르고 곤하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녀를 또다시 불렀습니다. 예, 내일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잠에 취했기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은 마지못해 방문을 조금 열었어요. 그리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며느리가 이불도 안 펴고 방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옆으로 누워있는 저의 치맛자락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며느리의 다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본능의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겠죠. 깊게 한숨을 들이키면서 방문을 열고 나가려던 아버님이 멈칫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방문을 다시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한동안 잠이 든 저희 투명한 살결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반응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은 저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며느리이긴 하지만 자신이 늘 흠모하던 대상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깨워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능에 충실하며 아버님과 저는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시아버님의 태도였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로 저를 원하고 있다는 아버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정말 갖고 싶었다며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아버님의 간절한 말에 저는 자신도 모르게 애틋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아버님을 평소에 흠모했던 감정이 밑바탕에 깔려있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제가 좋으세요? 어떤 대가도 받아들일게. 저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남자를 시아버지가 아니라 남자로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서로 절실한 외로움에 못 견뎌 했고, 그렇게 우리는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시아버지의 남자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남편의 크기보다 2배는 더 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서슴없이 애교를 부렸습니다. 나는 아버님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버렸으니 그냥 한 여자로 대해주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별거 없지.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흐릿한 전기불이 졸고 있는 방 안에서 오직 본능에만 충실했어요. 저는 아버님의 큰 남자를 받아들인 후 아버님의 남자를 쪼여드리니 아버님은 너무 좋아하시며 명기다 명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과 저는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즐겁게 지내며 눈만 마주치면 관계를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고요. 아들은 아직 없어요. 자녀를 가지려고 남편과 열심히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2년쯤 되었을 때 회사 사정으로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남편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었으나 이곳에 시아버지도 계시고 제 사정도 있어서 선뜻 거주지를 옮기기가 수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만 근무하면 다시 여기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기에 남편과 의논 끝에 저는 시아버지와 여기 남기로 했습니다.
해외도 아니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저와 시아버지를 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집에는 60대 중반이신 시아버지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했을 당시부터 홀로 남겨진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도 없이 자기를 모시고 사는 제가 안쓰럽고 미안하셨는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거의 매일같이 외출을 하셨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까지 하고 들어오시면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이 평온하고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오고 있던 저에게 묘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 마음엔 그런 감정들이 싹 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저도 모르게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한창 신혼의 새댁이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외롭게 혼자 있는 저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요즘 들어 제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제 등 뒤로 자주 다가와서는 우리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다는 칭찬과 더불어 가끔 제 어깨나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상하신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지만, 그런데 저만의 생각이나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손길이 짙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주말 오후에 집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먹고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거실 청소를 얼른 해놓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평상시엔 아버님이 계시니까 언제 마주칠지 몰라 항상 속옷까지 다 입고 나와야 했거든요. 아버님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날은 마침 아버님이 낮잠 주무시는 걸 보고 들어왔던 터라 간단히 입고 얼른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지 않은 채 헐렁한 큰 티셔츠를 입고 얼른 샤워실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샤워실을 나오자마자 쭉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제 발에 덜 닦인 물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만 거예요. 제가 넘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신 아버님이 달려오셨어요. 정말 봐선 안 될 모습을 보고야 만 거죠. 정말 너무 창피했습니다. 넘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어서 아버님이 저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저의 차림이 걸친 게 없어서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아버님도 보시곤 좀 곤란해하시며 허리에 충격이 갔으니 움직이지 말고 쉬라고 하시며 찜질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사지를 할 줄 아신다며 제 허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생겨버린 게 아버님이 손을 갖다 대시고 정성스럽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맨살에 액체 파스를 발라서 해주시는 거라. 아버님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신 건지 얼른 마사지를 끝내시고 쉬라며 아버님 방으로 서둘러 건너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서 다행히 아버님 덕분인지 허리가 이상 없이 괜찮아졌어요. 저는 다정하게 챙겨주신 아버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어색했던 어제 일 때문에 아버님께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안주와 술상을 차려서 아버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씀드렸어요. 아들 없이 며느리와 지내기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아버님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야 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다가와 주는 게
아버님도 무척 기분이 좋으셨는지 평소 주량보다 조금 더 드시더니 살짝 취하셨나 봐요. 저녁 다 먹고 주방에서 그릇들 정리를 하는 저와 마주쳤는데 잘 먹었다고 애써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포을 하셨습니다. 전 순간 어쩔 줄 몰라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조용히 네 대답만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님을 대하기가 좀 어색해져서 그렇게 어색한 채로 여러 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일주일 뒤쯤에 아버님 생신이 있으셔서 전 어색한 분위기를 만회해 보려고 아버님 친구분들을 집으로 모셨어요. 친구분들 몇 분이 축하해주러 오셨고 잡채며 갈비찜에 넉넉히 챙겨서 대접해드리니 다들 만족해 하시며 좋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날도 생일상을 다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제 뒤로 다가오시더니 내 덕에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등을 토닥토닥 거리면서 어깨를 잡고 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의 손길이 왠지 싫지가 않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걸까요? 아버님의 손길이 부담스럽지 않고 더해주셨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순간 남편과 떨어져 있어서 너무 외로움을 느끼나 했어요. 아버님은 설거지를 마치고 간단히 술상을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술상을 가지고 가니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항상 고맙다며 제 손을 토닥토닥 하시다가 그 순간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묘한 뭔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기다리는 그런 기분 아시죠? 서로 말 못할 비밀이 있는 것처럼. 저는 과일을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자리를 피했고 시아버지도 다른 말씀을 안 하시며 TV 채널을 돌리시기 바쁘셨죠. 사실 언제부턴가 서로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는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아버님이 잘해주실 때마다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도 주말이면 시아버지를 모시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백화점에서 구경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아버지는 또 자상하시고 잘 도와주셔서 주방에서 요리하는 걸 어색해하지 않으셨고 반찬도 맛있게 만들어주시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런 아버님께 마음이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시아버지가 저에게 관계를 요구하셨고 저는 저도 모르게 응하면서 아버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시아버지를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없다 보니 자유롭게 시아버지와 관계가 지속되었고 이제는 저도 별 거부감 없이 시아버지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서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둘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고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때문이어서일까요? 아버님이 건강하신 편이라 저를 만족시켜 주시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시아버지에게 더 적응되고 길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아버지에게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버님이 더 좋아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저는 장모님에게 한 번만 하면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시던 장모님은 오늘 한 번이야 다음에는 안 돼 하시며 저에게 편하게 천천히 하라며 장모님은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관계를 했어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장모님도 좋아하시더군요. 이후로 며칠이 지났을까 서로 어색할 만도 한데
장모님과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이 생겼습니다. 장모님이 저와 관계를 하고 싶은 날이면 반바지나 헐렁한 셔츠를 입으시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집안일을 하고 계시면 그런 날은 장모님이 저와 관계를 허락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지금까지도 관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며 아내와 행복하게 살던 평범했던 우리 가족의 가장이자 남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 행복한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회사 일로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더 이상 아내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3시간 전만 해도 웃으며 사진을 보내오던 아내의 사고 소식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혼자 사시던 장모님도 딸의 소식에 너무도 슬퍼하셨어요. 아내가 떠난 이후 우리 가족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 또한 회사에 오랜 기간 휴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을 보내보셨던 장모님은 제가 생각이 나셨는지 저희 집으로 와서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잘 살아야 한다며 저를 보살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좀 차리자 장모님이 이야기 좀 하자며 술상을 내오셨습니다. 술은 평소에 입에도 대지 않으시던 장모님께서 먼저 술상을 내오시니 저로선 미안하기도 하고 장모님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술을 마시다가 한동안 가만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을까 장모님이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영희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없어서 내가 열심히 사랑으로 키웠어.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랑둥이가 되었지. 다행히 잘 커주고 자네까지 만나서 나는 안심하고 시집을 보낸 거야. 그리고 이서방 자네 자랑도 많이 하더군. 시집 가고도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잘생겼냐? 왜 이렇게 귀엽냐고 옆에서 쫑알쫑알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같이 여행도 가자고 하면서 자네 자랑을 많이도 했었는데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지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영원히 제가 사랑하던 아내를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장모님을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모님을 안아드리며 말없는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장모님은 뭔가 어색해 하시더군요. 장모님은 혼자 사시지만 외모 관리를 열심히 해서 제 아내와 같이 다니면 언니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동안의 얼굴에 아름답고 몸매도 좋으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을 말없이 1시간을 위로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저의 퇴근 시간을 모르던 장모님은 일하기 편한 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집안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도 소리를 못 들으실 만큼 일에 집중하시느라 벨 소리를 못 들으셨나 봅니다. 바닥을 닦고 계시던 장모님은 반대로 돌아 제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장모님의 자연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자네 언제 왔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자연산을 보고 제 본능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장모님은 얼굴을 숙이며 저에게 씻고 오라고 밥을 해주시겠다며 저를 피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씻고 나오면서 장모님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마주 앉아 저녁을 먹다 보니 장모님이 멀리 있는 반찬을 집으실 때마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바라보는 것을 아는 것 같았는데 실수인 척 제 쪽으로 젓가락을 떨어뜨리면서 상 아래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그곳이 당연히 커져 있었는데 장모님은 모른 척 다시 올라오시고 우리는 그렇게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재밌어 보이는 영화가 있길래 보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이서방, 내가 정말 별 뜻 없이 물어보는 건데 혹시 요즘 즐거운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요즘은 부드럽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장모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즐거운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이렇게라고 물으시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이쁘게 보였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한 번만 하면서 부탁을 하였고 장모님은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날 장모님과 저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룰이 하나 생겼습니다. 장모님이 하고 싶은 날이면 헐렁한 셔츠를 입으시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집안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우리는 관계를 하며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을 짝사랑했었어요. 그 선생님은 24살의 초임 교사였어요. 어리기만 했던 제가 봐도 상당히 예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를 포함한 제 또래 친구들은 이성에 막 눈을 뜨기 시작했고 24살의 여자 선생님에게 짓궂은 장난을 쳐서 크게 혼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잊히게 되었죠. 그 뒤로도 많은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의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왔지만 제 아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아들을 저 혼자 키우게 되었고 아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가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너무 일찍 떠나버린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혼자 울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을 보며 버티다 보니 아들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벌써 다 큰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들어섰을 때 머리가 띵하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운동장에서 1학년 5반 피켓을 들고 학부모와 입학생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여자 선생님의 모습이 제가 초등학생 시절 짝사랑했던 24살의 담임 선생님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마침 아들은 1학년 5반이었고 그 선생님은 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제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아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선생님은 입학생들과 학부모가 모인 교실에서 앞으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지낼지 열정을 다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저는 너시나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의 교실을 빠져나갔을 때쯤 선생님이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잠깐 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선생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설레었지만 아들 앞이라 티를 낼 순 없었어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아들 엄마에 대해 묻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엄마 없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거듭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아들만 키우느라 여자에게 관심 둘 여유가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이 설렘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저보다 10살 넘게 차이 나고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혼자 마음에만 담아두기로 하였죠. 몇 달 뒤 아들이 학교에서 1박 2일로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는데 학부모들 중 시간이 되는 몇 사람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아들의 선생님과 가까워지기로 마음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따라가게 되었어요. 체험학습을 잘 마치고 숙소로 간 뒤 밤이 되었고 학생들이 모두 잠든 후 학부모들과 선생님 간 작은 술자리가 열리게 되었어요. 동행한 학부모는 모두 5명이었는데 엄마 3명, 아빠 2명이었고 모두 선생님과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났고 사회생활 경험이 많으니 선생님과 격식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학부모 몇 명이 숙소로 들어갔고 남은 엄마 2명은 둘이 얘기에 깊이 빠져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1대1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 와중에 나머지 엄마 2명도 선생님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숙소로 들어갔어요. 선생님과 남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고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술이 거의 떨어져 갈 때쯤 선생님은 갑자기 정신을 놓고 저에게 기대서 잠들고 말았어요. 저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선생님을 보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이성의 끈을 잡고 선생님을 깨워 숙소로 보내기로 했어요. 선생님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일어나지 않아 저는 선생님을 업고 숙소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선생님을 침대에 눕힌 뒤 나가려 하는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2팔로 제 목을 감싸왔고 저는 선생님에게 얼굴을 파묻고 말았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선생님은 지그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그날 밤 숙소에서 선생님과 관계를 하며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의 울분을 토하듯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제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몇 번이나 관계를 나눈 뒤 선생님과 저는 잠들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선생님은 없었고 저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선생님 숙소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선생님은 벌써 준비를 마치고 능숙하게 학생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지난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집에 가는 순간까지 저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는 선생님이 조금 원망스러웠습니다. 체험 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온 후 며칠 동안 그날 밤의 일이 잊히지 않아 혼자 외로움을 해결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혼자 해결하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나에게 황홀한 기억이고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표현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이후 며칠간 선생님에게 답장이 없어 어쩔 줄 모르던 중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의 문제로 가정 방문이 필요하다는 전화였습니다. 선생님에게 빠져 아들에게 너무 소홀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로 인해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한다니 기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집으로 찾아왔고 아들이 친구와 다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군요. 친구가 아들에게 엄마가 없다며 놀리니 아들이 울며 친구와 다투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울컥하여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선생님과 저는 다시 눈빛을 마주친 뒤, 체험날과 같이 선생님과 저는 관계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천천히 느리게 서로의 몸을 느끼며 다음날 아침까지 진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진하게 확인한 우리는 그 뒤로도 종종 만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관계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소문이 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항상 마음을 졸이며 몇 달간 만나다가 결국은 떳떳하게 부부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의 엄마이자 선생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선생님과 좋은 인연이 되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